안녕하세요. 2025년 1월 5일 오후 한 3시 정도 됐습니다. 주말에는 그 낮과 밤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좀 빗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빗소리 듣느라고 더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고요함 속에 들리는 빗소리. 기분 좋습니다. 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심란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기사를 보니까 밤새, 밤새우면서 용산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운 담요도 없고, 얼마나 추운데. 물론 침낭 비슷한 게 따뜻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옛날에 암벽 탈 때, 저도 산에서 잡았지만은, 그때는 이제 텐트 아래, 텐트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침낭에 자니까, 그렇게 추운지 모르거든요. 어제 저한테 어느 분 누나가 카톡이 왔어요. 덕유산에서 찍어서 보낸 건데, 아우,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저도 20대 때는 산에 안 가면, 주말에 산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암벽도 탔고, 워킹도 안 가본 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 회사 산악회에서도 가고, 어, 저기, 뭐야. 그때는 동대문에서 밤 10시에 출발하는 그 무박 산행이 있었어요. 10시에 출발해서 뭐 설악산, 지리산에 한 새벽 2, 3시 도착하면 바로 산에 올라갑니다. 랜턴 켜고. 설악산 우색에서 소청, 대청, 소청, 중청, 대청. 야, 중청산장 크게 이렇게 찍고 지은 거 봤는데, 그때가 지금 몇십 년 됐으니까. 그때 깔딱고개, 우색에서 올라가는데 깔딱고개거든요. 참 재밌었어요. 참 이렇게 히말라야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가 돼요. 저는 뭐 히말라야까지 갈 생각은 없지만은, 많이 생각이 나네요. 깊배기 청동, 백담사. 그 대청봉에서 백담사로 내려오는 코스가 정말 길어요. 그 설악동도 있었고. 가장 단풍이 아름다웠던 때가 오대산, 소금강.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위에 보면 단풍이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계곡이에요. 계곡 따라서 이제 하산을 하는데, 준비된다고 그러네요. 그때 제가 20대 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20대 때니까 그 4, 50대하고 같이 갔으니까, 회사 산악회 같이 갔는데, 제가 먼저 앞서가가지고, 한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계곡에서 내가 제가 목욕을 한 적도 있어요. 야, 진짜 물고기가 이만해, 이만해. 당연히 안 잡지만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클 수가 있나, 물고기가.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제 그 덕유산 가신 누나가 그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어디 사, 어디 사인지 어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저희가 산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코펠이라거나, 갖고 막 이것저것 많이 싸갖고 갑니다. 진짜 산불 아니면은 산에서 밥 해 먹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불 안 날 때는. 정말 맛있거든. 코펠에다 찌개 끓여서 소주 한 잔 먹을 때 그 맛은, 아,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암벽 탈 때도 북한산 그 인수봉 그 밑에서 야영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 그때는 일했으니까 모이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한 밤 12시나 되면 다 모여요.
참 신기한 게, 그때는 여자든 남자든, 여자도 이제 아가씨들이 많았죠. 아가씨들도 밤 12시에 올라가요. 산에. 잠깐만요. 저도 산에서 잠깐만요. 막 이만한 배낭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사람들 만나고 그래요. 모여가지고 삼겹살을 그냥 구워 한 새벽 2, 3시까지 삼겹살을, 주량이 한 병이면 세네 병 그냥 들어가요. 취하지도 않아. 그 산수 공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속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시내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방 가서 한번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이제 별이 잘 안 보이니까, 음, 그렇죠. 그게 양면성의 법칙이라고 오랜만에 써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하는 건 좋은데, 편한 건 좋은데, 자연을 잃는다. 근데 참, 너무 우리가 잘 살고 그런 건 좋은데, 경쟁하다 보면은 인간미가 떨어진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갖기에는 좀 거시기 하다. 예. 만약에 뭘 택하라면은, 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문명에 젖어가지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씩 등산 가는 것은 정말 좋은 취미 같아요. 최고의 취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양면성을 말씀드렸는데, 뭐, 일어나가지고 어떤 책을 한 거 잠깐 넘겨봤어요. 넘겨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하나의 문이 닫히면은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을 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문을 보지 못한다. 이걸 이제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거예요. 이걸 아이들한테 이 글을 보여주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유치원생한테. 근데 대학 교수한테 보여주면은 또 다르게 볼 거예요. 20, 30대한테 보여주면은 또 다르게 볼 것이고. 이게 무슨 차이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배우고 경험한 양이 경험이 많을수록 해석이 더 긍정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 이것도 사실 그래요. 저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젠가 그제 그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내가 가다 넘어졌어. 예를 들어서 넘어지면은 무릎이 제가 볼링 치다가 그렇게 넘어졌거든요. 아프더라고. 근데 금방 일어났어요. 예, 다른 문, 더 재밌는, 빨리빨리 볼링 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이 하나의 사건에서 아픔만 보면은 답이 없어요. 계속 아프기밖에 안 해. 그리고 기분만 더 안 좋아져. 근데 내가 넘어짐으로써, 내가 실수함으로써 실수해서 배운다는 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다른 하나의 문이 또 있어.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당했으면은 뭔가 오기가 생기는, 끈기가 생기는, 뭐 정신력이 강해진다거나 이런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럼 맞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어떤 사건에는 반드시 기분 좋은 일이 숨어 있어요. 이게 기분 좋은 일을 찾는 게 새로운,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문을 보는 거예요. 제 유튜브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이게 지금의 그 대통령 계엄령도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해석이 다르면 결과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럴만한 얘기를 했네.
이 책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무 책이나 제가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여기 헬렌 켈레이가 나왔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헬렌 켈레이가 또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헬렌 켈러의 전기를 안 보더라도 그 헬렌 켈러를 먼저 본 분들이 자기 책을 쓸 때 인용을 해요, 이렇게. 이게 이 책에도 그 말이 나오고 이 책에도 나왔다는 얘기는 그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헬렌 켈러가 누구냐면은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는 삼중 장애인이래요. 여기도 당시의 눈을 잘 쓰는 법이라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저는 단지 감촉을 통해서도 나를 흥미롭게 해주는 수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발견한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발견한다고 옵니다. 이게 자기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닫혀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흥미롭게 해주는 수많은 것들을 발견한다고 나오죠. 죄송합니다. 저는 손으로 은빛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표피를 사랑스러운 듯 어루만지기도 하고 소나무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나무 껍질을 쓰다듬기도 합니다. 제게 있어서 계절이라는 꽃술에는 너무나 떨리는 끝이 없는 드라마이며 그 활기찬 흐름은 저의 손가락 끝을 스쳐 지나갑니다. 저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많이 이 대목을 많이 읽어도 계속해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덕신님이 11만 3천 번 읽었다고 하잖아요. 김덕신 그분이 11만 3천 번을 갖다가 소리내서 읽으니까 머슴도 다 알아, 머슴이. 머슴도 천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옆에 내가 있으면 나도 똑같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그걸 갖다 반복해서 머슴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11만 3천 번이랍니다. 사람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지만은 항상 그 사람의 기준은, 인생의 기준은 인간미예요, 인간미. 인성이에요. 그 다음이 돈이야. 제가 책 보는 것 빼고 하는 게 지금 범죄 그 드라마 계속 듣고 재밌어서 듣거든요. 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많더라고요. 때때로 이런 것들, 때때로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 열망에 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습니다. 어느 날 헬렌 켈레는 한참 동안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정상적인 친구입니다, 무엇을 관찰하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정상인이 본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산에 가고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예요.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일상. 이 관찰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책이든 관찰을 하고 그래요, 깊이. 이게 똑같은 일상에서, 그,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기존에 있던 걸 연결시킨 거거든, 결합한 거거든. 스티브 잡스는 그걸 더하기만 한 거예요. 똑같이 있던 것을. 누구나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만 생각했으면은. 스티브 잡스, 재벌 중에 재벌이잖아요, 사실. 헬렌 켈레는 친구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면서 눈여겨볼 만한 아무런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한 헬렌 켈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너무 난이도가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제 카톡에도 나와 있는 글이에요. 이게 또 다른 내용입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 아, 맞나 봐야겠네. 약간 이거 다른 비슷해요.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게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거라고. 이게 맞는 얘기거든.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눈을 가진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분이 제 카톡에 있는 말이에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다 틀에 갇혀 있거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알아서는 단계로 다 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머리를 안 써요. 머리를, 왜냐면은 어떤 웬만한, 뭐 제가 보험도 하고 분양도 하지만은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생각하고 운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냥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몸이 알아서, 일반인들은 몸이 알아서 하는 걸로 끝나요. 출근하면 자기는 뭐 열심히 한다는데 그냥 자동으로 가잖아요. 자동으로 컴퓨터 켜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수다 떨고.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의 삶이죠. 스티브 잡스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죠. 위대한 사람들은, 어, 어제 그렇게 했으면 순서라도 바꿔봐요. 오늘은 핸드폰을 나중에 아니요, 컴퓨터를 나중에 켜보고, 오늘 커피 한번 안 마셔보고, 오늘 창밖을 한번 보자. 오늘은, 어제는 저 사람하고 얘기했어. 오늘은 이 사람하고 얘기도 해보자. 어제는 버스 탔는데 가까운 거리만 한번 걸어가 보자. 또 내일은 걸어갔는데, 또 오늘은 걸어갔는데, A라는 길이 아니고 B라는 길로 가보자. 제가 가장 추구하는 게, 지금도 제가 대리 영업을 놓칠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하나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대리 영업은 이미 제가 영업했던 데는 두 번 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불러주는 데는 제가 술 한잔 먹으러 밥 먹으러 가는데, 어쨌든 제가 대리 영업이 좋은 게 뭐냐면은 새로운 동네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 새로운 인연을 만납니다. 제가 항상 제 철학이라고 할게요. 기존 인맥으로 안 풀리면 새로운 인맥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기존 방법을 안 되면 새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도 커피숍 가면은 2층을 선호해요. 2층에 사람 지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아, 멍 때리고 보는 거예요. 왜? 책에서 보래. 그럼 뭐가 통찰이 생긴대. 일단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정체된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더 이상 벤치마킹을 나라가 없어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정치든 경제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 리더가 제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갖다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잖아요. 최고 잘 만드는 레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보고 베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인문학도 그렇죠. 이제 도도 베낄 만큼 베꼈어요. 여기서는 나만의 뭔가를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맨 이쁜 것만 올리는 사람들은 제 기준에서, 제 유튜브에서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짜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들은 이게 누구나 그렇게 보잖아요. 좀 남들과 다르게 살라고 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한 명이 올리니까 똑같이 그냥 뭐, 자기가 무슨 여왕인지 왕자인지 그런 것만 올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올리고, 이불 안긴 모습도 보여주고, 부시시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식상하죠, 당연히.
부부간에 이혼하는 게 그런 거예요. 새로움이 없다니까. 이런 말 있잖아. 얼굴 잘생긴 거 예쁜 거보다 뭐 다른 걸 따져라. 그래서 유머 있는 남자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자를 웃게 만들잖아. 근데 우리가 유머가 있잖아요. 재방송 보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유머란 건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거지. 우리가 몇 번 그 유머책을 봤는데 처음 볼 때는 막 웃지만은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게 웃겨요? 하나도 안 웃기냐. 근데 개그맨이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 새로운 유머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인간은 돈이 1000억 있어도 새로운 게 단절되면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뭐야? 새로운 책을 보는 게 기본이 되잖아요. 책이 전부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이게 이건 오래된 책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봐요. 왜냐면 내 것이 완벽하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 새로운 책이에요, 전부 다. 이게 뭐야? 그럼 제가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제와 다른 언어가 나올 거 아니야, 말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신선하잖아. 그러면 이제 누굴 만나도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사실은. 근데 돈이 있는데도 이혼하는 것은 새로움이 없어서 그래요. 이 인간 관계가 참 거시기해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인생에서 결혼이란 제도를 우리보다 미개한 어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같이 세련되고 멋진 문명인들이 그 결혼이란 제도를 노예처럼 따라가는 거야.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저는 결혼을 안 해봤지만은, 여자 6개월 1년 사귀면 재미없잖아요, 사실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신비감이 없어요. 그러면 의무방화전,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이 때문에, 뭐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막, 물나는 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서로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 그 자극이, 무슨 변태, 그런 걸 자극이 아니고, 언어로 자극을 줘야 돼요, 언어로. 우리가 옷을 사 입는 건 뭐야? 자극을 주려고 옷을 사 입는데 한계가 있어요. 진짜 제가 만난 사람들에서 안타까운 게, 그걸 모르는 거야. 옷은 수명이 한여름,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한 계절은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지도 못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고, 좀 새로운 개그맨처럼 웃겨주고, 그리고 좀 뭔가, 진짜 이해하시겠죠? 뭔가 어제와 다른 내 모습을 보여줄 때, 연인은 떠나라 해도 못 떠납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똑같은 말 해. 무슨 말하면은 욕도 똑같아. 아유, 지겨운 인간들. 욕도 좀 새로운 욕 좀 지어내. 제 친구가요, 20대 초반 때, 택시 타고 가면, 야야, 내 말 걸어. 야야, 말 시키지 말래. 왜? 자기 지금 말 시키면 안 된다. 욕 지어놓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놈이 창의력이 있는 놈이네. 욕을 지어낸다고, 욕 지어내니까, 의기통이 하고 욕을 지가 진짜 지어내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도 그 욕을 다 잊어먹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걔가 창의력 있는 놈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10분 정도 욕을 지어내든 새로운 언어, 카이엔곡을 제가 지어냈잖아요. 국보당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하세요. 재밌잖아요. 응? 내 이름이 양기수라고 부모님이 되셨지만은 개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성형, 맞아.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성형 좀 하세요, 성형. 얼굴이 잘생기, 못생기, 물론 이쁜 사람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많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성형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그게 팔자였지만 지금은 성형 고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성형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치아예요, 치아. 임플란트. 저도 임플란트를 했지만은.
안 오면은 밥 못 먹어요. 아유, 혹시나 치아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당장 치과 가세요. 건강보험 비용이 싸니까. 제가 제일 어리석게 생각한 게 그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아픈데 그걸 갖다가 어차피 가야 돼. 안 가고는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갈 걸 그냥 쑥스럽다 뭐하다 해서 안 가는데 제 경험담인데 제발 아픈 순간 바로 갔어요. 아유,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천치 같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성형을 외모 성형 많이 하잖아요. 계절마다 하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얼굴도 이렇게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서는 행복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유, 몇 분이야. 무슨 몇 마디 오면 20분이 넘어가 이렇게. 아유, 이게 성형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형을 옷만 하지 말고 외모도 성형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투입니다. 말. 언어를 성형하셔야 돼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책방에 가야 돼요. 제목만 보세요. 어제 그 한가이란 분이 쓴 책이 이제 책방 가면 있더라고요. 제목이, 난 제목만 봤어요. 근데 그게 나는 뭐라, 기억이 안, 저녁을 뭐 삼켜버렸다라 그랬나? 저녁을, 제목 자체가 너무 쇼킹이었어요. 그 제목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가서 책방 가서. 알라딘 가면 책이 한 몇만 권, 몇십만 권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제목만 봐도 내 언어가 바뀝니다. 제목만 봐도 충분해요. 이게 내용 꼭 안 읽어도 돼요. 제목이, 시작이 반이라고 제목이 반입니다. 그리고 내가 책방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저는 그런 기분은 별로 안 드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좀 뭔가 발전하고 있구나.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기분이 좋아져요. 맨날 술만 먹고 그냥 수다만 떨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환경이 중요하다고. 뭔 얘기다 그 얘기 했죠. 그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내가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무식한 사람을 배우자로 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잘 버는 사람을 배우자로 두면 돼. 친구로 두면 돼.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게 최고다. 이제 좋은 사람은 누가 좋은 사람인가? 인간미, 책 보는 사람. 책이 왜 책 보는 사람이 중요하냐? 나는 아직도 무지하다. 그러니까 더 배울 게 많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주둥이로만 맨날 겸손하다고 옆에 책이 없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책을 제가 왜 갖고 다니냐면은, 저도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안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을 보잖아요. 세종처럼 있고 다산처럼 써라. 그럼 제가 이 제목만 봐도 세종처럼, 세종처럼 말해야지, 의젓하게. 그럼 나도 세종처럼 위대한 한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세종도 사람이었고 나도 사람이었어. 제목만 봐도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이걸 안 보면은 제가 잊어먹잖아, 당연히.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책을 갖고만 다녀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지 시대예요. 우리가 왜 정장을 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머리를 예쁘게 파마하고 그럽니까? 이미지 시대니까. 내가 누구 처음 만났는데 손톱에 때가 껴 있거나 뭐 담배 냄새가 난다거나, 그래서 제가 전자담배로 바꾼 거예요. 뭐 술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사람은 누가 무슨 거래를 하겠어. 그죠? 그 반대로 이해하시겠죠? 이미지니까. 그래서 이미지 연장선에 성형도 하는 것이고, 체한 거는 꼭 갖고 다니세요. 그 제가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무거우면 일이 안 돼요. 몸이 가벼운 사람들이 멀리 간다.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럼 책 한 권만 들고 다니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책 한 권만 들고 다니기까지의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돌을 닦기에 한 권만 갖고 다녀요. 왜? 우리는 막
가방 갖고 다니면 이것저것 다 들 것 같잖아. 다 설명할 것 같잖아. 택도 없어요. 꺼내지도 못한 날이 더 많아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심적으로 그게 안 돼. 아, 뭘 갖고 다니냐 이러는 것 같아. 솔직히 차관권이 딱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없으면 너무 좀 그렇고 한 권 갖고 다니면서도 뭘 더 벌 것 같아요. 음. 잊어먹었어요. 뭔 얘기해야 될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는데 저를 만나면은 제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죠. 제 경험하고 경험에서 느끼는 거니까 이것은.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니까 중국 속담에도 지혜로운 선조들도 그 사람들은 경험을 쓴 거예요. 몸이 무거우니까 짜증나더라. 이건 계속 일이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근데 몸이라도 가벼워야 계속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화장품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야, 그걸 2시부터 10시까지 들고 다니고 안 팔리면 2~3시간 동안 이렇게 미고도 다녔다 옆으로 끼기도. 왜냐면 무거우니까. 한 50m 가면 막 결려요, 결려.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사람 잘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 경험 많고 책도 많이 보는 사람을 만나요. 저밖에 없네. 제일 더 중요한 게 있냐? 인간성, 인간미. 인간미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니까. 이제 밖에 운동 좀 하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어떤 인간미 좋은 분을 만날지 기대됩니다. 우리는 매일 나갈 때 큰 기대를 갖고 가야 돼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 일요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위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예행골 안오행기 양키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